세상은 점점 평등해지고 있을까요? 여기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놀랍게도 2011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에 비해 자산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세대는 이제 겨우 막 사회에 진입하려는 2030,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 2030 영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20대하고 30대는 주택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처럼 소득이 굉장히 적고 대부분 월세를 살아요. 그 청년들에게 몇 억짜리 집은 완전히 딴 세상 얘기가 되겠죠. 30대 중반 이하 청년의 소득과 순자산을 분석한 결과 실은 연봉이 상위 20%이거나 혹은 이미 수억 원의 자산을 지닌 일부만이 영끌을 시도라도 해볼 수 있고, 특히 20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부모로부터 억대 단위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의 1인 청년 가구 3명 중 1명은 지옥고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노력이 아닌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 우리가 느끼는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땅값이 너무 비싸요. 땅값이 얼마나 높으냐면은 다른 그 선진국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높아요. 우리나라가 GDP의 4.67배 정도 되거든요. 선진국은 GDP의 2배 정도 돼요. 땅값 전체가. 사람이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자연의 산물들. 그중 유일하게 땅만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다른 재화들과는 달리 땅은 예전부터 공공성의 유지를 위해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구입을 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리를 제한해왔습니다. 고려 말에 보면 토지 소유가 아주 집중이 돼요. 권문세가들이 토지를 독식하죠. 조선 말에도 보면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난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80년대 말에 88 올림픽이 일어나면서 달러가 많이 유입되면서 그 돈이 이제 부동산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값도 올라가고 일가족이 자살하고 막 그래요. 너무 못 살겠다, 갈아엎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은 정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아래로부터의 사회가 불안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그때 토지공 개념이라는 말이 처음 대중화된 것 같아요. 토지는 일반 재화와 다르니까 공적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임금 격차도 커졌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라는 지표가 있어서 이게 20 내지 30%를 넘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고 보거든요. 옷을 제대로 못 사 입거나 아플 때 제대로 병원에 못 가거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부가 주거 문제를 지원했던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집을 직접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굉장히 중요한 주거 수단이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요. 우리가 89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했어요. 지금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100만 호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 정도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거죠. 30년 동안 모아왔어요. 근데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을까? 공공임대주택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건 적자 구조 때문에 많이 짓기 힘들다는 것, 위치 좋은 도심에는 지을 곳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혐오입니다. 지난 정권들은 이러한 고민을 다양한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도심 한가운데 짜투리 땅을 이용해 짓기로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축소되거나 백지화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이 박근혜 정부 내내 공급된 게 10,000호거든요. 10,000호가 안 돼요. 정책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 지을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중 절반을 6년 임대 후 일반 분양, 즉 민간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풀어버립니다. 애써서 지었는데 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고 운영하면 적자가 많이 난다. LH가 주로 그 사업을 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많이 대주진 않아요. 우리 적자를 뭘로 메꾸냐. 땅 팔아서 메꾼다 이거죠. 이게 공기업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거복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땅을 열심히 팔아야 돼. 땅을 제값 주고 열심히 팔려면 어떻게 가격이 막 올라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국민의 주거 불안은 더 심해져. 그러니까 주거 불안이 더 심해져야 LH가 이익률이 높아지고 그래야 또 거기서 주거복지 비용이 나온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악순환에 지금 고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청년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단계로 진입했을 경우 정부는 저렴한 이자로 보증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분이나 소득 수준,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적용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임대주택도 설계되고 있습니다. 좋은 주거 환경에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 내 집 마련은 딴 세상 얘기인 다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가능할까요? 토지의 공공성을 높이려면 정부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는 안 판다 이제. 좋은 위치에다가 짓고 임대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임대료 수익이 계속 늘어요.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상업용지도 있잖아요. 적자 안 나게 충분히 할 수 있다. 똔똔이게. 공공임대주택은 얘가 워낙 귀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배분할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점이 정책 설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임대료거든요. 아마 서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해서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비싸다. 행복주택에 관해서도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그게 임대주택에 있어서는 핵심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억 이상이 들어가야 한 채 공급할 때 완전 취약계층만 포함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적인 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두에게 나눠주자는 건 아무에게도 안 준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거기에도 지금 하기도 지금 벅찬데 왜 중소득층까지 포함하려고 막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거는 뭐 이해가 가죠.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신화를 깨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는 적자다. 공공임대주택은 적자다. 공공임대주택은 사람들이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위치에 있다. 아니야. 공공임대주택 되게 좋은 위치에 지을 수 있어. 적자 안 나고 본전에 할 수 있어. 그 신화를 깰게. 저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를 확충해야 되는 것에 찬성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소득으로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자가소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념을 하고 청년을 위해서 더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야 돼요. 이런 어떤 즉자적인 대응인 거예요. 왜 자가소유 진입 장벽이 왜 이렇게 높은가?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저소득층은 물론이거니와 중소득층도 지금 주거 불안에 시달린다. 토지만 임대하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건물만 사는 거죠.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계속 내는 거고. 다 쓰러져가는 재건축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건물이 비싸서 비싼 게 아니거든요. 땅값이 비싸니까 아파트가 비싼 건데 자가 소유의 장벽이 확 낮아지니까 재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미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공적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GDP의 한 30% 정도 돼요. 매년. 그 중에 불로소득은 20%가량 됩니다. 저는 불평등의 주범이라고 봐요. 집이 없는 사람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로 이전되는 거죠. 세입자들은 방 한 칸에 뭐 50만 원씩 600만 원을 1년에 내는데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세금을 그만큼 안 내거든요.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벌고 땅을 사서 돈을 벌고 이 경험,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가 그것에 대한 많은 경험치를 축적하고 있는 것, 이런 게 결국엔 지금의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 근데 그럼 결국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고, 왜 땅에 의해서 버는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적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노력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을 어디다 넣을 건가 굉장히 고민을 해서 부동산, 주택이 가장 수익률이 높아서 그것을 한 건데 이게 왜 불로소득이냐, 그런 억울함이 있죠.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노력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노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경제 행위를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집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전국을 내가 다니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차 내고 다 그거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GDP가 올라갈까? 올라가지 않을까? 사회가 좋아질까? 좋아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는 경제행위가 생산적인 경제행위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노 랜드, 노 리버티. 사람은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누려야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